그래서 사실 이제 어제 나온 장면 중에 그 만담 같은 변론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또 그 왜 전공이 네.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네. 기억하고 있냐?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 이렇게 티키타카가 탁탁 이루어지는데 포고령 적용 당사자였던 전공의들이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회장이 SNS에 웃어? 처단이란 단어가 허허 웃을거리인가? 누군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다 장난인가? 할 말이 따로 있지 둘 다 제정신이 아니구나라고 분노를 했고 국회 측에서도 이게 저열한 광대극이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아마 이제 윤 대통령이나 김영현 장관은 처단이 아니고 차단인데 오타가 났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아이고. 있죠. 지금까지의 태도로 미루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애초에 그 얘기도 있었어요. 저 포고령이 김영현 장관이 옛날 그러니까 국보위 시절이나 옛날에 그 박정희 5.16 이후에 그 포령을 참고해가지고 그걸 수기로 옮겨 쓰다가 잘못 뺏겨가지고 나온 거다. 이게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최초 주장이었어요. 네. 근데 김용현 장관 측에서 그렇지 않다. 정상적으로 작성된 포고령이고 대통령 검토까지 거쳤다. 이렇게 또 이제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형태의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다가 지금 양쪽이 말을 맞춘 게 이런 식으로 말을 맞춘 건데 근데 최초에 그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얘기했던 게 말이 전혀 안 되는 게 옛날 국보위 시절의 포고령에는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하며 이렇게 돼 있지 정당, 국회, 지방의회 이렇게 구체화돼 있지 않습니다. 네. 게다가 지방의회가 없던 시절이에요. 맞아요. 80년도 이때는. 그런데다가 뭐 의사들, 전공의들 복귀 요구하고 뭐 처단하겠다. 그것도 옛날 포고령에 있을 리 만무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수시로 지금 말을 바꿔가면서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이 얘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전공이 그것도 뭐 실행될 가능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두라. 라는 얘기는 그 포고령 전체에 대해서 실행될 가능성이 없는데 헌법 위반이긴 하지만 그냥 둬라라는 식의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마치 깜빡하고 있었는데 대통령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금 기억이 나네요. 꽁트하듯이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이분들 나중에 이제 감옥 갔다 나오면은 두 분이서 팟캐스트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와이라노님이 박 의원님 아이디어 주지 말래요. 아이디어 좀 할까요? 아이디어 주지 말라고 지금 차단은 안 돼요 이러면서. 네.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둘이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는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가담자로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이제 거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장성의 경우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면서 그 명대로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그 살살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리창만 부수고 갔는데 내가 왜 지금 내란죄의 그 범죄자가 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는 수방사 사령관도 있는데 그들은 그러니까 있는 대로 이실직고 하면서 주요 가담자로부터 조금 그 강도가 낮은 주요와 단순 사이에 내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 인간으로서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이제 김용현 장관이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면은 내란 우두머리는 없는 것이고 내란 우두머리가 없으면 주요 가담자도 없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다 애초부터 하루짜리로 경고하면서 국민을 계몽하는 또 국민에게 호소하는 그런 계엄령이었다라고 지금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그렇게 정리가 될까 싶은 거죠. 어제 또 윤 대통령 어제 출석할 때도 굉장히 말끔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건가 싶었더니 알고 보니까 법무부에 미리 요청해서 출장 서비스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제 공개를 했는데 법무부 측에서는 이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서 구치소에서 출장 머리 손질을 요청했고 헌재 안에 대기 공간에서 교도관 입회 하에 머리를 정돈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런 특혜가 어딨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보기에는 특혜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직이 박탈되지 않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호도 특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전팀도 있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에게는. 물론 이제 현직 대통령이 무슨 뭐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국정에 관해서 지시를 하고 이런 건 할 수 없지만 경호나 그런 기본적인 의전은 뭐 챙길 수 있고 또 전 국민이 생방송은 아니지만 어쨌든 영상으로 다 지켜보게 되는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의관을 정지하고 이 머리도 정지하고 메이크업도 좀 받고 이러고 나온 것 같은데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정적으로는 뭐 저 내란 사범한테 저런 것까지 해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뭐 엄청난 특혜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그 참고로 양복 입고 출정하는 거는 특혜가 아닙니다. 아, 네,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바꿨죠. 형 네. 집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결수는 재판을 위해서나 조사를 위해서 구치소 밖으로 나올 때 원래 사복을 입는 게 원칙이에요. 예전에는 미결수들도 다 그 수감복을 입었었는데 그게 오히려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건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특혜다 이렇게 오해하는 그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적은 원래는 입고 간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오게 돼 있대요. 규정상. 그런데 이제 양복이라든지 저 넥타이라든지 이런 건 좀 가지고 간 옷으로 좀 바꿔 입은 것 같다. 이런 지적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미결수와 관련된 법,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의 경호법이 이제 충돌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의 해석의 문제이고 이게 지금 헌재의 심리라든지 큰 영향을 주는 이슈가 아닌데 야당 의원에 의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세게 문제 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위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지적하는 야당 의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도 좀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어떤 법이 옳다라기보다는 경호처법과 바로 그 소위 이제 구치소에서 미결수로서 수임 번호를 가지고 나오는 현직 대통령 이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름대로 조율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의관을 정리하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관저 미용실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아니 이게 이제 전직 그 대통령들이 구속됐던 적이 네. 있잖아요. 그때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메이크업에 머리도 제대로 못하고 본인이 하고 나왔다. 그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랬는데 이번엔 왜 그러냐. 그 차이는 현직과 전직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물론 저도 감정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현직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구치소 쪽에서도 법무부 쪽에서도 구치소 서울구치소 쪽에서도 일정하게는 좀 그 뭐랄까요 좀 약간 유연하게 이 상황을 관리하는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급은 할 수 있는데 이게 막 규정과 그다음에 어떤 법적 절차에 어긋난 것처럼 막 흥분을 하게 되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가 이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이제 대면 조사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면 이번 주말에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근데 윤 대통령 측에서 뭐 주변에 검찰에는 한번 출석할 수 있다 이런 뜻을 내비쳤다고도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검찰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수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방문 조사를 또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결국은 중요한 거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나름대로 오랫동안 이런 그 수사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소위 이제 정치권의 표현은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범털 수사, 그러니까 특수부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늘부터 하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네. 봐서는 뭔가 지금 공수처가 빈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수처, 공수거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대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면서 뭔가 내용을 뽑아내겠다라는 지금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높습니다.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친정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현직 대통령의. 그래서 상당히 지금 조사를
아마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미 그 장성들에 대한 수사로 나온 그런 그 자료를 이미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소위 크로스 체킹하는 차원도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알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검찰이었고 선배였고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서 수사 스타일도 다 알 것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수처하고는 차별성을 분명히 또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신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대통령이 어쨌든 검찰 수사는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 이제 공수처 수사를 거부했던 논리 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거였어요. 그 논리에 기초하면 검찰도 내란죄 수사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수사를 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봐요. 다만 다른 점은 본인도 검찰 출신이고 그러니까 검찰 출신으로서 공수처라는 그러니까 검수완박 이걸 인정하지 않는 이제 그런 그 전제가 밑에 깔려서 공수처를 더더욱 거부했던 건데 근데 검찰은 이제 본인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거부한다는 건 약간 자기 부정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는 응하지 않겠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른 점은 공수처하고 여기는 기소권이 있어요. 네. 수사권은 없지만 그래서 그걸 의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다 응할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 정도 뭐 나간다 혹은 나가지 않고 구치소에 조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됐을 때 출정 안 했어요. 그리고 구치소 조사실에서 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그때 그 구치소 조사마저도 거부해가지고 막판에 그냥 기소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제 검찰에서는 아마 그 구치소에 나가서 거기 조사실을 조사하는 것까지도 정 안 되면 서면 조사까지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온 것 같고 그 수사력이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면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가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력은 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다가 이미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기소를 다 검찰이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그런 증거와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을 거여서 또 윤 대통령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걸 수사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찰도 대비를 하고 있을 거고 지금 이제 그 특별수사본부의 특수부장 2명 그다음에 공안부장 1명 이렇게 이제 베테랑 검사들이 차출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검찰 내 에이스를 소위 알려진 에이스라고 하고 검찰 근무 시절에 윤 대통령하고 별로 접점이 없는 이제 그런 검사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공정성에 대해서 여전히 의혹을 거두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독재 정권의 공범 아니었냐 검찰이. 그런데 검찰한테 수사를 맡기는 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게 아니냐. 결국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 결국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저도 공감하는데 근데 특검은 어쨌든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니까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니고 그때까지라도 어쨌든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검찰도 현직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이제 수사해서 기소하는 문제가 이게 조직의 명운을 건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 정권에서 검찰과 대통령 간의 특수관계였다 이런 의심을 받는 처지에서 이걸 대충 수사하게 되면 다음에 만약 정권이 교체가 되면 정말 이제 검찰 조직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충 수사하지는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이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게 관건이긴 한데 플레이리스트님은 우병우 사진이 생각나는데 그때 같은 경우가 만약 벌어지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얌전하게 네, 두 손 네. 모으고 이제 있는 그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이제 이 친정으로 돌아간 이 사건이 사실 이제 윤 대통령한테는 어떻게 작용할지가 좀 앞으로 좀 관심이 되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특검법도 이제 거부권 행사할지 말지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이 설 연휴가 끝나고 어떻게 될지 이것도 향후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여사 조사하면서 방문 조사하면서 정말 그 웃지 못할 여러 상황이 노출됐기 때문에 근데 방문 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방문 조사의 정석은 이겁니다라고 지금 보여줘야 될 상황이죠. 검찰로서는. 지금 윤 대통령 체포저지 주도한 혐의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뭐 구구에서는 굉장히 칭찬받고 있다는 이분,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오늘 다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총기 사용에 대해서는 뭐 그 전에 변호인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뭐 오열하면서 총을 들고 나가겠다 얘기한 부분도 오열만 했지 총 들고 나가겠다고 얘기한 건 없다라고 부인을 했고 그 기관단총 역시 평상시에 늘 배치되던 총인데 동일한 건물 내에서 위치만 조정된 거라고 그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경찰은 이제 보강 수사 거쳐서 구속영장 재신청한다 이런 방침이던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한 게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체포요. 네. 아
구속영장. 그래요. 근데 두 번에 걸쳐서 사실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한 거잖아요. 법원의 영장에 불응하면서. 네. 근데 어쨌든 검찰 측이 영장 신청을 반려한 이유를 보면 어쨌든 대통령이 체포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속할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경호처 내부에서 이제 상당한 이견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분이 이제 사실상 경호처 1인자가 돼 있는데 근데 당시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제 경호처 직원들, 경호관들, 뭐 중앙급 간부들 이 사람들은 상당한 위협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일부 나오는 얘기는 뭐 직무배제 뭐 이런 등의 이제 불이익 조치들이 따르고 있고 경호처 내부에서 이제 편이 갈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마당에 검찰이 당장 그 당시에 영장 신청을 반려했던 게 경찰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려했던 건지 아니면 뭐 그야말로 본인들이 구속하기 위해서 뭘 했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난번에 그 반려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에 아마 경찰이 다시 영장 신청을 한다면 혐의를 좀 더 보강하겠죠.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저는 구속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경호처라는 조직이 이번에 상당한 진통을 겪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지금도 당시에 체포영장을 저지하려고 했던 그런 경호처 지휘부와 그에 따르지 않았던 경호처 직원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 그 굉장히 좀 이 적절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사람이 그 지금 현재 경호처의 지휘권을 갖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요. 뭐 납득하기 힘든 납득하기 상황이긴 어려운 하죠.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분리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충분히 구속사유가 된다고 보고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들이 말입니다. 역대 그 특히 탄핵 과정에서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주목받고 지지도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렇게 내수진작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 경호처의 그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이 상당히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말한 사람들은 일반적 인식이 지금 그 여사와 상당히 그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하고 도주의 우려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어떤 그 지금 대통령을 지금 경호하는 거잖아요. 구치소에서. 그러면서 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능성이 나온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데다가 얼마 전에 공수처가 바로 그 관저 압수수색을 해서 비화폰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할 때 경호처의 저지로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지금 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그 진실 규명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호처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위법한 지시와 명을 받았을 경우에 그러면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에 대한 아주 묵직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경호처 차장은 아직도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 우선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게 경호처가 할 일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 위법한 명에 대해서는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이 가름하는 소위 사법부 내지는 그 윗선에서 정리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이 얘기 잠깐만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2월 26일에 결심 공판이 있고 3월 말이면은 이제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상당히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큰 변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민주당이나 이 대표 쪽에서는 6개월, 3개월이라는 이제 선거법의 1년 이내에 대법원 확정 원칙이 있긴 하지만 그게 잘 안 지켜지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유력한 야당의 대선 후보를 상대로 한 재판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 전에 과연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겠느냐,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재판부가 기일을 다 일괄 지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2월 26일 결심까지 기일이 다 잡혀버린 겁니다. 네. 꼼짝달싹 못한 상황인데 약간 당황을 좀 민주당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2월 26일 날 결심이 이루어지면 내용이 뭐가 됐든 선고가 이제 3월 말쯤 되는 거예요. 만약 1심 판결하고 거의 유사한 판결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어쨌든 이 대표로서는 악재가 생기는 거고 민주당도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항고심이 이제 사실심리의 마지막이잖아요. 나머지 대법원이 양형이나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유무죄 여부, 법리만 따지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데다가 선거에 큰 악재가 되는 거죠. 어쨌든 뭐 항소심까지 선거법을 위반한 그런 위반해서 실형을 받은 사람이 대선에 나오는 게 맞느냐. 근데 이런 공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당내에서 다른 어떤 플랜 B, 플랜 C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 대표로서는 상당히 흔들릴 거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한 호재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호재일까요? 저는 그게 왜 호재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확정돼서 후보가 교체되는 상황이 온다 민주당에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대선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흔들 수 있는 후보라고 여기는 건데 그리고 흔들고 있고 실제로. 근데 그런 게 없는 예를 들어서 중도층이나 이런 데서도 뭐 이재명 대표보다 좀 덜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나온다면 이 내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해볼 수 있다고 보는지 저는 그 국민의힘의 이재명 대표를 보는 그 이중적인 시선과 심리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매일 비난하고 매일 욕하고 매일 이제 대선 출마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진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못 나오는 상황이 됐을 때 과연 국민의힘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호재가 되는 이유는 아마 이렇게 되면은 2심까지는 기한 내에 계획된 기일 내에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3심이 남잖아요.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데 과연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고집을 할 것인가 제가 볼 때 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호재가 될 수 있는 여지는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명운과 미래를 사법부가 쥐고 있는 거죠. 헌재든 대법원이든 그런 상황이고 결론은 사법부가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마는 이미 선거법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700일을 넘기는 너무 길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도 호시탐탐 이거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을 탄핵당하게 만든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나 지금 그 민주당이나 지지도가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과연 어퍼컷을 날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정치인이 있는가? 없어요. 이게 민주당이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